그 한간에는 사실 보건소가 좀 꺼냈었는데 요즘은 그 보건소가 상당히 의료진이나 또 우리 공무원, 계약직, 그 시설 면에서 얼마나 병원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게다가 소장님이랑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8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예. 8쪽을 보면은 우리가 정신건강 학생들 현재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내는 저는 그 학교 근방에 있다 보니까 또 자녀가 또 대상자다 보니까 또 많이 그 얘기도 듣는데 사실 그 1학년, 3학년보다도 중고등학교 2학년 쪽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사유가 됩니다. 모든 게 뭐 사고라든가 애들 그 학습 태도라든가 거기에 있어서 이런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 중고등학교 2학년도 좀 대상으로 해갖고 그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학습 태도 같은 거 나쁜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슨 이런 우리 보건소에서 개몽한 게 있습니까? 이제 현재 저희가 아동 청소년들 건강 실태 검사를 해서 작년에 이제 전수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은 한 3% 정도가 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고 중고등학생들은 좀 높습니다. 한 8% 정도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정신건강의료센터에서 가서 상담을 해주고 더 필요하다면은 정신과 의원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 학생들에게 한 50여 명에게 치료비를 지원을 해서 그들을 학습하고 돕고 했습니다. 그 학습 태도 나쁜 데는 뭐 약이 있어요? 그 약보다는 이제 정서적으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상담과 부모들 상담, 그리고 이제 약이 필요한 경우는 정신과적으로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약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학교마다 우리 상담을 해주시고 교사가 있고 거기 앞에 또 상담 바깥에서 뭡니까 시간제로 타임제로 가는 시간제 교사들이 있습니다. 타임도 시간제 교사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 상담 교사들이 실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학생을 데리고 와서 며칠 전에도 직접 상담을 받고 또 그 학생이 뭐 보건소장 한번 만나고 싶다 해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들은 어떤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그런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학교에 대한 문제 주로 애들 문제가 어디? 주로 지금 왔던 학생들은 쭉 보면은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은 애들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가정의 문제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학생의 경우도 보면 집에서 가면은 또 부모가 뭐 학교를 못 가게 하고 또 불타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뭐 어린이들의 문제보다는 어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는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보건소장님 직원분들이 이렇게 된 결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라나는 박태환 군의 희망과 앞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수 실책 세 번째로 한번 봐주세요. 잠복 결핵 환자가 9명이 지금 나왔는데 그 결핵 환자는 별도로 격리한다고 할까요? 별도로 이렇게 약이 투약이 되어지면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수면 시절에는 보면은 결핵 환자가 주로 이제 먹지 못해서 결핵이 걸리고 영양 결핍증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결핵이 왜 걸리는 거예요? 크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선
그 학생들이 전에보다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면역력과 연계가 있으면 면역력이 학생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게 첫째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그래서 그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체력적으로 전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다. 또 그 환경이 뭐 PC방이나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뭐 게임하고 이렇게 하니까 밀폐된 공간에 많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이고, 실제로 더 큰 요인은 지금 저희가 특색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잠복기 결핵 감염자가 우리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잠복기 감염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특색적으로 유일하게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핵 감염 환자를 찾아내가지고 이들을 필요할 때 투약을 하고 발현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들을 예방 관리하는 그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결핵으로 판명이 돼도 약물을 투여를 해서 예, 투여가 되면 감염도 감염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이 그 9명 정도가 결핵 환자로 판명이 나왔는데 주로 이제 그 9명이 환경 조건이라든가 자기네 뭐 환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또 안 계시든가 뭐또 뭐랄까 쉽게 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애들 뭐 구분을 지시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결핵 감염 환자까지 조사를 했고 가정 환경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했는데요. 그 결핵 잠복기 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결핵 발현되기 전 단계이고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기침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보건소에 와서 객관 검사와 이런 것을 해서 바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거기까지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결핵 발병이 됐을 적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구분이 돼 가정 환경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주로 이제 단속이라는 게 이상하지만은 치유를 해 줄 수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발생이 하면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검사는 저희가 같이 하고 예방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적극적으로 시행해 좀 고맙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오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가평군 단내에 보험면 보건소가 6개가 있죠. 지소는 5개 있고요. 5개. 네, 진료소가 15개. 진료소는 그 외부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직자가 나가 있는 데가 5개 되는 거죠. 예, 현재 이제 의사가 있으면서 보조로 저희 보건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곳이 5곳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보건직이 지금 한 7급이 나가 있는 거죠. 7급이 나가 있습니다. 네. 7급이 나가 있는데 거기를 팀장식으로 해서 6급 계장급으로 격상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희망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소에 나가 계신 분들을 지금 상향해서 6급으로 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사업이 저희 보건 사업이 통합 보건 사업으로 지금 이게 흐름이 긍정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소는 자기 관할 지역 읍면에 있는 통합 보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생각만 갖고 계시지? 그 소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군청 인사부서라든가 아니면 기획실장님, 부분님,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네, 총무과장님과 일단 제가 면담을 했고요. 그 부분이 가능 여부를 타진했을 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그런 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같이 그 노력을 해서 그런 업무량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다음에 추후에 더 건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그 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감히 인사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의 대체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계장을 갖고 계시는 직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연륜적으로 죄송합니다. 연륜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직급들이 계속 이제
대기 상태니까 예. 그렇게 좀 확대하면 우리 저 공무원들한테 그 상위 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려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장이 추진하셔갖고 예. 저희 그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19조 국감관리 사업에 대해서 네. 네.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암환자 의료비 예. 지원 또는 그 미수검사, 수공능력 그리고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을 하는데 예. 현재 그 각종 암환자 발생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예, 현재 그 암 환자가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1년에 발생하는 조발생률이 한 그 평균 10만 명당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평군에 적용을 하면 인구가 2만 2천이니까 260명 정도 그렇게 발병을 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그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그 치료 중인 암 환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 관리 효력이나 잘못된 습관, 교육을 하면서 용기를 얻어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암 환자들에게 그 조금 배려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암 환자들은 뭐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으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어차피 그 치료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통증의학관리의 권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 암 환자 가족과 암 환자들을 저희 보건소에 모셔서 어떻게 암 관리를 해야 되는지, 통증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실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포천의 모현의료센터라고 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가장 북부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열심히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우리 가평군에 와서 암 환자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예.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해 주신 그 업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주 발생되는 그 이제 사고라고 할까? 이제 그 배를 물려서 그 이렇게 긴급히 이제 후송되는 사례, 네. 또 맹견에 물려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환자들이 가끔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여건을 보게 되면 그 산과 계곡의 그 암반, 바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족사에서 많아서 그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그 배에 물리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뱀의 도구도 사실 맹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독이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그 피해를 발생해서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후송 그런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 병원에 가게 되면 이 해독제가 사실 비쌉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일반 질병의 치료보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또 이제 광견병 역시 한번 대에 물리면 많은 돈이 또 들어가면서 예방 백신도 이제 주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에 많은 피해가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해독제라든가 네. 또 맹견에 대한 물렸을 때의 그 해독제에 대한 상비
약품 혹시 비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뱀해독제는 지금 현재 4바이아를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관내 병원에서 이제 4군데에서 해독제를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병원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긴급하게 그 약을 대여해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의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비싼 약품을 사다가 놨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이제 남게 되면은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약품을 구입할 당시에도 이제 뭐 약품은 어느 약품이든 유효기간이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전에 이렇게 반품을 했다가 또 다시 새로 구입하는 그런 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강도에는 좀 더위가 유난히 좀 심하고 또 일기예보로 봐도 폭서기가 길다라는 그런 이제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은 밀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것이 이제 그 폭서기에는 연구가 되는데 이 보건소에서 그런 밀사병, 폭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밀사병과 열사병 예방에 대한 홍보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일사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특별히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우리 지소나 진료소 저희도 이제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나 이제 방문 대상들이 한 4,700명 됩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한 10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병원요원들이 매일 체킹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취약계층, 선풍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데에는 무한돌봄센터와 금년 조사를 연계를 해서 그 선풍기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됐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전체적 병원요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보면 군부대 병사들도 이제 어떤 행사에 동원됐을 때 보면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폭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 홍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허약자들에게 그게 말씀드리지 뭐 그런 거를 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허약자를 중심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가평업 사료비 보건진료소를 보면 당초에 유동이라는 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있다가 이 안쪽으로 이전이 됐죠. 근데 이제 보건진료소 부지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필요한 시설이 사용이 종료되거나 용도가 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착종재산으로 재분류가 돼서 그 착종재산을 국제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죠. 현재 지금 여기 보건진료소 부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구부지를 말씀하시죠? 네. 특종비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운영사대가 부상 양액을 하고 있다고. 지역에서의 필요한 경우를 하면 그 보건시설 부지를 당초에 조성할 때 상유리, 복장리, 금대리 3개 지역의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지가
용도가 끝나서 다른 지역으로 보건지소가 진료소가 이전을 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도가 끝났지 않느냐. 또 보건진료소에서의 용도가 끝나지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떠오릅니다. 보건소에 그 요청 그런 사실이 있어요. 현재까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유치를 위해서 부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상계리 주민들이 돈을 거축을 해서 마련한 부지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목적 사업이 끝났다면 당연히 국민의 그 판매권을 청구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보상법이나 국민법 590조에서 595조 정도는 판매권에 대한 국제적인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시 환원받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보건소 송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